가족들 중 누구의 손님인지 알 수 없었던 의문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이거는 꼭 제가 솔루션 직접 드려야겠다 싶었던 사건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당사자분은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가 막힌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명쾌한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은요, 남편분과 혼인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40대 후반의 사연자분이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니 남편분이 암투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조금 병을 늦게 발견하신 탓에 1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배우자가 떠난 이후에 필연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통신사에 가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 말고 다른 핸드폰이 한 개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심히 병원에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소지품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한 개를 추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핸드폰 속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내용의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알고 보니까 숨겨진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2개의 폰을 만들어서 아내 몰래 상간녀하고 연락을 주고받던 핸드폰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상간녀가 1명이 아니고 2명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남편이 떠난 슬픔과 함께 남편에 대한 분노, 2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생각나는 건 당신밖에 없다. 나는 왜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남편이 본인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상간녀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연자분은 다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그 상간녀들에게 연락을 직접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왜냐? 장례식에 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가족들 중 누구의 손님인지 알 수 없었던 의문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제대로 된 내막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당신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네요. 누가 봐도 이건 바람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네, 저 만난 거 맞아요. 한 10년 정도 만났어요. 그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도 억울한 거 많아요. 저를 사랑한다. 아내가 뭐 치료비도 주지도 않고 날 너무 각달한다. 돈이 없다. 그래서 저 그 사람한테 치료비로 돈 얼마나 많이 준지 아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치료비 청구하고 싶은데 그거 주실 자신 있으세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남편이 바람핀 것은 맞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심지어 2명의 상간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분이 어떻게 2명의 여자를 만났느냐. 1명의 상간녀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다른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이런 식으로 2명의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궁금하신 거 2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배신감 들고 원망스럽고 하지만 남편에게 따지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데 남편이 세상을 뜬 가운데 상간녀 2명에게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첫 번째 상간녀가 내가 그동안 지출한 남편의 병원비 나한테 그럼 돌려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연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배우자가 그동안 날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버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슬프셨을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완전 진심으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을 위한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간소송, 즉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2사람이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상간녀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알게 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일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왔기 때문에 10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녀가 2명이었잖아요. 2명 모두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던지 혹은 두 사람을 피고 1, 피고 2로 묶어서 소송을 진행하시던지 그 방법에는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치료비를 다 지급해 줬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요, 아내에게는요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이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상간녀가 그 말을 믿고 당신을 위해서 치료비를 내가 지급할게요 하고 증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증여의 대상은 남편이고 두 사람 간의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체의 금전 교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내가 사후에 져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연자분 너무 슬프시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드렸는데요. 다소 조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나도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명쾌하게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